안녕하세요, 염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타민C 암과의 전쟁 혈액암 편입니다. 사실 비타민C가 그 고용암보다는 혈액암의 효과가 훨씬 더 좋다고 옛날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고, 기존에 이제 연구들도 그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혈액암 환자들을 별로 보질 않았기 때문에 고용암, 폐암, 간암 그쪽으로 연구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혈액암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백혈구라는 게 있잖아요. 면역세포들도 있고, 이 백혈구가 제대로 기능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가 충분했을 때 이 백혈구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 거고,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 백혈구가 있더라도 기능을 잘 못해요. 암에 걸렸다든지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저쪽에서 끝에 가 보면은 이게 비타민C가 충분할 때 저렇게 그 백혈구 내 함량이 굉장히 높게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타민C, 그리고 암에 걸렸고 수술, 항암, 방사선을 받을수록 이 비타민C 함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비타민C 함량이 줄어들면 뭐가 문제냐? 이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보통 이제 세포가 생장을 할 때 제대로 기능을 할 때는 비타민C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가 다릅니다. 세균을 죽일 때 비타민C가 충분할 때 이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해서 세균을 죽이는 반면, 그 비타민C가 부족하게 되면 이 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세균을 못 죽여요. 또 이 그 세포가 있다 하더라도 활성산소, 외부에 있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세포들이 제대로 기능도 못하고 죽을 때 비타민C가 존재하게 되면은 이거를 보호해줘요. 그래서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세포가 바로 백혈구고, 그 백혈구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타민C는 충분해야 된다고 됩니다. 제가 첫 번째 썼던 거, 비타민C에 관련된 첫 번째 거는 바로 류케미아, 백혈병에 대한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백혈병 그 세포가 있을 때 비타민C가 충분하면은 죽인다는 논문을 이제 2006년도에 냈는데요. 이게는 그 백혈구 이제 세포인데요. 백혈병 환자의 이제 세포인데, 비타민C가 없으면은 이렇게 세포들이 많이 모이다가 비타민C가 많으면은 이 세포들이 없어져요. 백혈병은 아시는 것처럼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세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가 들어가자마자 작용을 잘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예, 혈액암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제 저에게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사건 중에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 학생께 도서실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을 때 아이의 엄마가 이제 도서실에 찾아와 갖고 이제 애가 빈혈이 있어 갖고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건데, 이것 때문에 수혈이 필요해, 혈소판 수혈이. 근데 그거를 도와달라고 이제 얘기해 찾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의과대학에 있는 보면 병원 옆에 도서실이 학교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수혈이 필요할 때는 도서실로 이제 찾아오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선배들이 오기도 하고 보호자분들이 와서도 이제 보아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연찮게 이제 시험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거기서 공부하다가 그걸 받고 가서 이제 수혈을 했는데, 보통 이제 혈소판 수혈이었습니다. 혈소판 수혈은 2시간 동안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굉장히 망설여져요. 시험 전날에 이거를 한다는 게. 그렇지만은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 굉장히 했던 게 제 나름대로의 큰 애한테 도움이 됐고, 내 나름대로 참 가치를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애를 보고 나서 애하고 같이 이제 수혈하고 애가 좋아진 다음에 뵀는데, 그 애가 참 무럭무럭 이제 자기도 이제 저처럼, 그때는 저는 의과대학 학생이었는데 저처럼 의사가 돼서 정말 좋은 걸 해주고 싶다고 하고, 보호자가 저한테 이제 돈을 건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돈을 안 받고 다시 줬고, 애를 위해서 치료하는데 썼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기억나는 혈액암 환자는, 제가 이제 일산병원에 이제 근무했을 때 과학고 출신이었고 카이스트 합격한 학생이었는데, 치료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항암 치료했는데. 그래갖고 우연찮게 이제 비타민C 치료하겠다고 저한테 이제 온 거죠.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비타민 치료에 대해서 아직은 준비가 덜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호자분들하고 애는 오히려 더 열심히 이런 치료를 하겠다고 이제 했고,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자신이 없어갖고 이제 혈액암 하시는 이제 후배 의사한테 이 환자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비타민을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그거에 대해 자신감이 생기면은 이 혈액암 환자도 치료하겠다는 이제 생각을 했고, 이 아이는 열심히 치료받다가 결국은 운명을 달리했죠. 그때 이제 보호자하고 참 오랫동안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고, 내가 좀 더 자신감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던 시기였었습니다. 저한테는 이런 그 2명의 환자가 이 혈액암 환자였던 것 같고, 이 환자가 항상 제가 혈액암 환자를 볼 때마다 이런 기억이 나고, 혈액암은 옛날에 비해서 치료약들이 워낙 좋아요. 단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재발 방지에 위한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저는 비타민C라고 생각을 합니다. 혈액암은 이제 골수에서 생기는 혈액세포로 만들어지는 애인데요. 얘가 이제 장기나 면역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발생하는 이제 그 암세포예요. 그래서 원래는 골수에서 제대로 된 좋은 세포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좋은 세포가 안 만들어지고 잘못된 세포들이 만들면서 갑니다. 피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백혈병이라고 이제 보통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림프를 통해서 면역기능 림프가 비정상적으로 성장해서 덩어리를 만들면은 악성 림프종이라는 얘기라고 이제 해서 덩어리 상태로 망쳐져요. 림프종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혈액암인데 어떻게 보면 또 고형암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게, 이게 덩어리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대 치료 질병 중에 하나가 다발성 골수종, 골수에서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서 생기는 암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그 혈액암에는 이 3가지 암들이 대표적으로 잘 생기고, 치료 방법은 이제 항암 치료, 조혈모 이식 이런 거를 치료를 해서 치료 결과들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5년 생존율도 과거보다 이제 조기에 발견되면 생존율이 굉장히 높고요. 나중에 발견되면 이제 생존율이 낮지만은, 최근에 이제 치료 결과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결과들은 굉장히 잘 나와서 그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만 제대로 받으면은 완치받는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단 문제는 뭐냐? 이게 완치가 되고 나서 재발이에요. 재발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프로그램이 안 되면 또 재발이 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부작용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발성 골수종 환자들이 최근에 그 백혈병 환자들은 그렇게 많이 안 오는데, 다발성 골수종 환자들이 최근에 좀 더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찾아오고 있는데, 옛날보다 골수종 환자들이 이제 약들도 개발이 되고, 그리고 조혈모 이식의 기법으로 인해서 환자의 생존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렇게 원하는 만큼 확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제 시간에 따라 점점 좋아질 거라는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혈액암에서 비타민C의 치료 기전은 뭘까? 제일 쉽게 만나는 게 사실은 그 비타민C가 암세포와 제일 쉽게 만나는 건 혈액암이에요. 왜? 혈액 속에 돌아다니기 때문에. 비타민C는 정맥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 어떤 종양보다도 실제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혈액암입니다. 그러면은 이 혈액암에서 그 비타민C는 어떤 기전을 갖고 있냐면은 보통 이 6가지 기전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비타민C가 고농도로 작성하면은 활성산소로 작용해요. 저농도에서는 그게 아니지만은 활성산소로 작용을 하면은 이 활성산소가 암세포에 침범을 해서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암줄기세포. 우리가 이제 이 치료법들, 혈액암이 그 암줄기세포에 항상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수 이식까지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동에 이제 재발이 되는데, 그때 이 암줄기세포의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TET2라는 게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의 뮤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를 탈메틸화 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은 비타민C가 들어가면서 얘를 탈메틸화 시키면서 암세포를 죽게 유도시켜 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그 암세포의 성장에 관여하는 유전자인 그 하이드로시 인두스 팩타, 그 다음에 VGF, BCL2 이런 유전자를 억제시켜 주는 게 바로 또 비타민C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손상을 일으키는 이 암세포는 이런 혈액암에서는 비타민C 혈중 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때 비타민C를 보급해 주면서 정상세포로 유지시켜 주는 게 바로 또 이 비타민 요법인 거고요. 다섯 번째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죠. 그 면역 기능을 올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C.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항암제와에서 병행요법을 했을 때 항암제 효과를 올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가지 효과들 때문에 혈액암한테 비타민C가 이제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TET2 효소의 이제 역할인데요. 얘는 줄기세포에서 그 암세포 그 세포들을 죽어라고 명령을 하는 유전자예요. 근데 이 그 TET2 효소에 이제 TET2에 이제 그 변이가 생기면서 이게 제대로 발동을 하지를 못해요. 특히 이제 백혈병, 그 다음에 이제 골수 이형성 증후군의 이 유전자 변이가 많이 있습니다. 비타민 C를 주게 됨으로 인해서 이 유전자 변이를 회복을 시켜줘요. 그러면서 이 암 줄기세포가 죽도록 이제 유도시키는 게 바로 비타민 C라는 거죠. 이런 목적 때문에 이제 비타민 C 요법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기전인데요. 이 T2가 오면서 원래는 DNA가 그 디메틸레이션으로 돼야 돼요. 근데 이게가 이제 뮤테이션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뮤테이션을 유발시켜요. 그러면서 얘로 가야 될 게 가지를 못하고 하이퍼메틸레이션이 유발시켜서 암세포가 계속적으로 죽지 않고 남아있는 거죠. 그때 비타민 C가 그 비타민 C 수용체 SBCT2를 통해서 들어와서 얘를 잡아줘요. 그리고 뮤텐 변이를 막아준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다시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런 기전들 때문에 바로 이제 비타민 C가 이 암세포를 억제해 주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 골수성 이제 백혈병 그 환자들한테 이제 썼을 때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항암제 치료받았던 이제 그 골수성 환자들이 생각보다는 이제 재발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럴 때 이제 보통 이제 조혈모 이식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조혈모 이식을 통해서 이제 암을 꽉 잡아주면 좋은데 또 재발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대부분 없고 항암 치료만 하다가 이제 결국은 나빠지는데 저는 이제 이때 생각할 때 치료종으로 이제 항암으로 일단 1세대가 잡히면은 그 다음에 다시 재발을 하기 위해서 바로 비타민C 투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비타민C는 동물 모델에서 조혈모세포 분할을 그 강화하고 순환 모세포 수와 백혈병 진행을 감소시켜서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발견됐고요. 실제 혈액암 환자에서 비타민C 수치가 낮게 되어 있다고 많이 얘기가 되어 있고 결핍도 많아요. 그래서 항암제와 조혈모 이식 후에 비타민C는 추가적으로 더 많이 고갈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런 결핍 환자들한테 비타민C를 쓰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실제 써서 이 조혈모 기능이 제대로 되고 분할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논문인데요. 비타민C를 투여해서 그 릴랩스라고 해서 재발성, 그 어큐트 급성, 골수성 류케미아, 백혈병 환자를 치료했던 케이스에 대한 연구입니다. 2009년 5월 5일 47세 여성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항암제는 이런 걸로 이제 했다가 이때 이제 그 아스퍼질러스 균에 의한 폐렴이 이제 발생해서 3개월 동안 이제 항진균제 치료를 받았고 그리고 입원 당시에 갑상선 선종과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겨서 호르몬 치료도 병행했어요. 그리고 환자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항암을 할 때마다 호중구 감소, 그러니까 백혈구가 적어서 그건 발열을 인해서 감염의 위험이 있어 또 입원해서 또 항생제 치료를 받았던 분입니다. 1차적으로는 2014년 5월 5일에 완전 관해가 판정을 받았는데 3개월 만에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는 다시 항암제 치료에 골수 이식을 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환자가 그 너무 항암제 치료 기간이 힘들어 갖고 이제 포기를 하고 본인은 이제 비타민 치료를 받겠다고 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실제 비타민C 투여를 해서 그 2014년부터 2015년 8월까지 그 주 2회 65에서 75g을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15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는 주 1회 그 비타민C 65g을 맞았습니다. 이때 65g, 75g 이 개념은 뭐냐면 바로 혈중 농도예요. 혈중 농도가 이제 350에서 400 이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비타민C 이제 혈중 농도를 체크해서 그 유지를 통해서 했더니 그 관해 상태로서 결국은 더 이제 골수성 백혈병이 진행 안 되면서 잘 유지가 됐던 거를 이제 케이스 리포트한 거죠.
다음번은 이제 그 골수성 이제 그 똑같이 이제 어큐트 마일로이드 루케미아 환자에서 이제 이 뮤테이션이 있던 환자예요. 아까 얘기했던 T2. 그 환자는 중증도의 이제 범혈구 감소증과 골수내 모세포가 75%나 있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이제 치료를 이제 항암제 치료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 항암제 치료하고 나서 이제 21일째쯤 되니까 정상 이제 조혈 조직은 저세포성이 이제 큰 모세포로 거의 완전히 이제 대처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치료가 실패한 거죠. 정상세포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항암제로 또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또 이제 그 검사를 했지만은 치료가 제대로 안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치료가 실패로 판단을 돼서 이 항암제 불응성이라는 이제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는 이제 환자한테 더 이상 항암 치료할 게 없으니까 호스피스 케어를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환자가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고 나서 근처 병원에 가서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했어요. 우연히 이제 그 비타민 치료에 대한 걸 알고. 그래서 주 2회 고용량 비타민C를 요법을 시행해서 그랬더니 이제 이 결과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골수 검사를 했더니 더 이상 그 암세포도 나오지 않고 정상 모세포도 더 이상 보지 않는 정상적인 상태고 임상 증상도 호전돼서 그 완전 간해가 된 상태로서 이제 유지가 된 거죠. 그래서 첫 해는 주 2회, 두 번째 해는 격주, 세 번째 해는 주 3, 4주마다 한 번씩 투여를 받으면서 2.5년 동안 이제 관해 상태로 잘 유지해다가 다음에 이제 결국은 재발하고 이제 10개월 만에 이제 사망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비타민C를 받고 나서 2년 반 동안은 좀 더 그 치료 결과가 잘 나와서 좋았었고 잘 보냈던 거죠. 이분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은 그 기수에 따라서 이렇게 치료 클리니컬 비타민C를 썼을 때 이렇게 이제 그 완전히 리미션 됐다는 걸 보여주고 나중에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어서 이제 2년 5개월 지난 다음에는 재발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를 다시 시작했지만은 치료 효과가 없어서 결국은 돌아가셨던 환자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때 검사했을 때 이런 변화를 이제 보였던 거고요. 이 아까 얘기했던 TET2를 결국은 비타민C가 잘 잡아줘서 이런 좋은 결과를 보이지 않았나 하는 그 저자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림프종 환자. 림프종 환자는 그 원래 혈액암의 일종이지만 또 고형암으로서도 이제 보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하지만 혈액암인 게 맞고요. 그래서 항암 치료에 워낙 반응을 잘 합니다. 그러니까 재발성 림프종 환자에 대한 그 항암제와 더불어 이제 비타민C 고용량 요법에 대한 안전성과 적절한 용량을 위한 이제 그 페이스 1 임상 연구를 이제 했고요. 이때 이제 암은 재발성 B셀 넌 허스킨스 림포마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2차 항암부터 이제 비타민C를 점진적으로 올려서 혈중 용도 15mg 이상 용도로 이제 올렸는데 이 정도면 보통 한 그 거의 270에서 300 정도 그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 이상 혈중 농도를 얘기했는데 이때 이 임상 대상이 됐던 환자는 3명이었고 3명 환자한테 75g 썼을 때 이때 이 이상 그 유지가 됐고 이때 치료 결과가 굉장히 잘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부작용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 연구의 결론은 뭐냐? 비타민C 75g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용량이었고 향후 재발성, 불응성 림프종 환자를 위해서 그 써볼 만한 치료제라고 생각하고 이상 임상을 계획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항암하고 두 번째 항암 때부터 이제 그 비타민C 용량이 올라갔던 거를 이제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75에서 100g에서 75g 이상 썼을 때 치료 결과가 이제 나왔고요. 이랬을 때 이제 어떤 클리니컬적으로 부작용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었나 했더니 특별한 부작용은 없었던 거를 보여준 자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혈중 농도예요. 비타민C를 맞고 나서 내가 똑같은 용량을 맞았는데 어떤 사람은 50g일 때 원하는 혈중 농도만큼 올랐고 어떤 사람은 100g을 써도 그 원하는 혈중 농도를 못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더 많은 용량을 써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병원에서 사실은 비타민 주사 맞고 혈중 농도를 체크하기가 힘들어요. 왜? 대학병원이 아닌 이상 그 기계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음 달부터는 그 비타민 C 혈중 농도가 이제 체크가 됩니다. 병원에서. 바로
검사를 하고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주사 맞고 바로 검사를 하면은 거의 1분에서 2분 사이에 결증로가 나오고 그럼 그 환자한테 맞는 용량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비타민 치료를 받는 분들이 계시면은 꼭 혈중 농도 검사를 하세요. 그리고 그게 본인한테 맞는 용량인지를 확인을 해야지 그걸 모르고 계속 맞다 보면은 실제 자기한테 그 적절한 용량이 아닌 경우도 의외로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리오단 박사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크 레빈 교수가 썼던 논문인데 이제 2006년도에 발표됐던 연구인데요. 61세 여성이 1995년 1월에 종양 큰 게 발견됐는데 그게 7 곱하기 11cm 정도로 굉장히 큰 종양이 이제 발견되기가 뼈까지 침범할 정도 통증이 심하고요. 그리고 여러 군데 있었어요. 근데 조직 검사 결과 이제 했더니 비만성 거대 B셀 림포마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소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환자가 방사선 치료는 받는데 항암 치료는 거부를 하고 비타민 요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요법을 해갖고 치료 결과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95년부터 시작해서 96년 12월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받고 환자는 건강한 상태로 별다른 이상 증후 없이 썼고 10년 동안 진단 후 10년 동안 건강하게 잘 유지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15g 가지고 효과를 봤다는 게 참 의문이긴 했지만은 굉장히 치료 결과가 잘 나왔던 거에서 이분은 몸무게가 굉장히 적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 병원 환자인데요. 림프종 환자, 이제 50세 남자인데 악성 림프종 4기 진단받고 이제 항암제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완치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자는 이제 걱정이 되죠. 많은 환자들이 사실은 1차적으로는 워낙 약이 좋고 치료 결과도 그러니까 완치는 돼요. 그 대신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재발에 대한 걱정을 한참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방사선 치료를 받기 때문에 방사선의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고압선 치료를 받고요. 추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고용량 비타민 요법을 해서 재발 안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5년이 잘 지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이는 분은 60세 남자. 이분은 이제 위 부위에 생긴 이제 말트 림프종이라는 진단을 받고요. 그래서 치료는 헬리코박터로 제균 요법을 하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암은 이제 죽었지만은 항상 암 줄기세포라는 개념이 있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재발에 대한 두려움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희 병원에 와서 비타민C 치료를 5년간 시행했고 재발 없이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1년만 잘 보내면 이제 되고요.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비타민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다발성 골수종 환자들도 이제 최근에 점점 늘어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비타민C가 다발성 골수종에 효과 있는 거는 이제 2가지 기전인데요. 첫 번째는 DNA, 탈메티라를 해서 TET2 이 변이 된 거를 이제 제거를 해줘서 회복시켜서 탈메티라를 통해서 암세포가 죽게 유도시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활성산소, 고용량이 들어가면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로 작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기전 때문에 이제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다발성 골수종의 주요 원인 자체가 이 비정상적인 DNA 메틸화, 그러니까 하이퍼메틸레이션 때문에 이 다발성 골수종이 생기기 때문에 메틸화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활성산소로 인해서 이 DNA 손상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면서 이제 암들이 이제 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기전으로 인해서 골수종 이제 종양을 이제 죽일 수 있는 거죠. 논문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CRD라고 해갖고 카르피조맵이랑 네발리도마이드하고 덱사메타존을 치료를 해서 이제 했던 환자가 있는데 이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은 재발성 난치성 골수종 환자의 이제 항암제 치료와 더불어서 비타민C 15g을 정맥 주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이전에 항암제만 했던 때에 비해서 비타민C를 이제 병행을 했더니 결국은 이제 완전 관해도 보였고 그리고 치료 결과가 좋은 게 이제 많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치료를 실패한 분들 같은 경우는 2차 치료와 더불어
비타민C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논문은 2006년도에 발표된 건데요. 2가지 이상의 이제 항암 치료를 실패했던 다발성 골수정 환자를 대상으로 이 항암제 플러스 비타민C를 병행 요법을 해서 그 안정성과 이제 효능성을 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용량은 이제 1g, kg당 1g 투여해서 이제 봤는데요. 결과는 뭐냐면은 확실히 비타민C를 병행을 했을 때 치료 결과들이 더 좋은 것처럼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과도 뭐냐면은 항암제 플러스 비타민C를 병행해서 이 재발성, 불응성, 다발성 골수정 환자들한테 해볼 만한 치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시했죠. 우리가 기존에는 항상 기존의 항암제만 했지만은 거기에 안 됐을 때는 다른 보조 치료도 한 번 정도 고민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결과는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때 이제 이 세 가지 항암제하고 플러스해서 비타민C를 병행했을 때 완전 간에부터 해갖고 이런 결과였을 때 전반적으로 48% 정도에서 좋은 결과가 보였다고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혈액암 환자 같은 경우는 항암 치료가 워낙 반응을 좋아요. 그래서 항암 치료로서 기본적으로 하고요. 이때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는 비타민C 치료를 한 번 정도 고민해 보라는 거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암 치료에 실패한 사람들, 재발성, 불응성이 있는 경우에 이때 이 환자들도 비타민 요법을 고르면 하는데 어떤 사람들한테 하는 게 좋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수용체 검사가 조만간 됩니다. 그럼 비타민C 수용체 검사를 통해서 비타민C 수용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고용량 비타민 요법을 해보고요. 그리고 혈중 농도는 가장 좋은 용량이 300에서 400mg/dL 이상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고 그 이상 용량을 혈액 검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서 그 이상 용량을 통해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혈액암은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는 항암 치료가 끝나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비타민C 요법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불응성, 재발성인 환자들도 이런 거를 해주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앞에 저는 이제 혈액암 환자들은 보면 어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혈액암 환자들 치료했던 친구들이 보면은 주로 이제 재발 방지 목적으로 와서 치료해서 이제 했던 경우들인데 그때 이제 어떤 젊은 여대생 환자 기억나는데 그 친구도 보면은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치료받고 지금은 벌써 한 10년이 지났죠. 그때 이제 얘기 나누는 건 지금은 병원에 가서 아이들한테 어린이 병원 가서 애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면서 가수로서 당시에 가스펠 가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어떤 가수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수로서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암과 다르게 고용암은 어떻게 보면 치료 결과가 되게 힘들지만 혈액암은 항암제라는 굉장히 막강한 좋은 약이 있어요. 단 그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재발률도 많기 때문에 꼭 비타민C 수용체 검사를 해서 수용체가 많은 분들은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한 번 정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서울성모병원에 있을 때인가 그때 이제 암센터 소장님께서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왜 대학 교수가 다른 연구를 하지 비타민C 연구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버스될 수 있었던 힘은 뭐냐면 바로 환자분들의 편지였어요. 보호자들의 편지. 지금까지 제가 받았던 편지가 수백 통이 넘어요. 실제. 그 편지들을 보면은 정말 장문이죠. 그리고 사연이 하나하나 정말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전에는 몰랐지만 그 편지를 어느 순간에 이제 열어보면서 내가 주저앉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줬습니다. 이때 보면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시라는 말을 했어요. 강연백도 시대 제가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 그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건 뭐냐? 자기가 가장 찬란하게 내가 빛나는 것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었을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항암 연구들, 다른 환자 치료하는 것들은 제가 아니래도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근데 비타민C만큼은 제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해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하고 그리고 그 순간을 제가 이제 버티고 있었던 것도 바로 이 편지에 대한 거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직접 환자분이 써줬던 거. 그러면서 끝말이 뭐냐면은 주님의 손길이 선생님을 지켜주시자 믿습니다. 맞은 것 같아요. 제가 주저앉고 싶을 때 저를 일으켜 줬던 거. 결국은 이 손길이 저를 지금까지 지켜줘서 제가 비타민의 연구를 계속하고 그리고 막연하지만은 지금 미국에 있는 많은 대학병원에서 비타민C 임상 연구를 해서 10년 내에 비타민C가 항암제로서 인정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 젊은 날, 이거 벌써 20년이 지났죠. 그때 이제 수녀님과 함께 가정 방문할 때 이 방문을 이제 그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청증기부터 해갖고 무슨 약들 이렇게 들고 갔는데 제가 사실은 가정 방문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 호주에서 이제 플린더스에서 이제 이안 머덕 교수님이 환자를 이해할 때는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야 된다. 왜? 병원에 와서 환자를 봤을 때는 그 환자는 말 그대로 질병으로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은 그 환자의 살아있는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가정 방문을 거의 못 해요. 왜? 제가 이제 병원에 매이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가정 방문 사실 가정 방문 의사로서 보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기억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그때 가정 방문했을 때 받았던 제가 환자를 이해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외래에 왔을 때 환자를 보면서 여러 가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림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고 있고 투병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힘든 순간을 결코 포기하지 말고 버티시기는 걸 얘기해주고 그 버티는 만큼 여러분들의 이제 인생은 좋아지고 좋은 날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암에 대해 이제 고용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